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저도 아주대. 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우리 심리상담연구소를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심리 쪽에서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그 호감을 줄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외모에 더 먼저 꽂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유능함, 능력이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랑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한테 하나 걸고 싶다 그러면 냉커피 좋아하세요? 저도 항상 냉커피만 마셔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나한테 뭐가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유능한 사람인데 너무 철저하고 완벽해. 이런 왠지 그게 나한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실험 조작을 할 때 유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물을 타 엎질러. 예. 그 사람한테 점수가 더 가요. 오히려 비호감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호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예. 허당기? 허당. 실수? 이게 약간 보일 때, 저 사람은 왠지 인간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나한테 오는 것도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예. 그걸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연구로 조작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더 내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미가 있을 거다. 그걸 이렇게 뿜기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호감을 확 주는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처음부터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저 사람이 오는구나.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굴 특별히 좋아해서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의심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 또 사람한테 항상 친절하고 호의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분석 안 해도 그냥 와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의 또 특징은 호기심이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눈을 맞추는 게 사교적 기술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눈을 잘 마주치고 호감을 보이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이 있고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그런 게 그냥 스르르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되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편하지? 맞아요. 네, 그런 사람 있죠? 예. 만들어진 것보다 그냥 생생하게 몸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고 잘 키워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확신감이 있어요. 자기 확신감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막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기대고 싶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이런 것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 확고하고 안정감 있게 세워져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진정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진정성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 상대에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느껴져요. 왜 우리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람 가짜야. 이런 사람들. 예. 그 가짜가 예. 막 너무 꾸며지고 만들어진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고 저 이면에는 딴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라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고 정말 솔직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같고
이런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꿍꿍이가 있어 보이고 의도를 숨기고 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좀 알게 모르게 티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저는 그게 잘 구별 못 하겠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 근저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왠지 나한테 위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자기 내면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사교적인 그 접촉을 하는 거지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자기 확신이 없고 이런 경우들은 좀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 없는 모습,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혹시 모를 위험을 생각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티가 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그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거고 그럼 또 나는 다시 이렇게 맞아요, 악순환이 맞아요.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맥 관리 그만하고 어장을 일렸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인간관계를 잘못한 거죠. 애쓰면서 막 너무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이러면 무슨 인간관계가 재밌겠어요.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관계에서 뭐 이러면은 자꾸 거기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꾸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근데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정말 주변의 사람들과의 연결감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자기가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정말 혼자 안 되면은 상담자를 찾아와서 결국 사람들이 와서 상담실에 와서 하는 얘기를 대략 보면은요, 결국 관계 문제예요. 저는 대인관계에 대한 것이 결국 정신건강과 삶의 질과 이런 거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 문제를 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자기 문제를 인식해서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네. 방법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관계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때의 기억이나 그 몸이 기억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마인드셋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아주 편안하고 좋은 가정에서 곱게 자라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죠. 그러니까 힘든 환경에서 불우하게 자랐어도 네. 사람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게 빠르면 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학생은 좀 어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다 해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살았던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맥 놓지 말고 그때부터는 부모가 나를 조금 힘들게 키웠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커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왜 우리 외상후 성장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픔을 겪었는데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에 대한 모든 틀이 깨지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든 기회를 나한테 긍정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돌릴 수 있으려면 절대로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건 강점이지만 어떤 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 그거를 계속 방어하고 막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정신의학과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식. 병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 정상인이라면 나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뭐에 지금 매여 있지? 그걸 아는 순간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회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소심해. 그러면은 소심한 사람은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네.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데 매일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럴 때는 또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 그냥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놀심에서 나오는 그 좋은 자료들을 열심히 이미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죠.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렇게 힘든 아픔을 겪은 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렇지만 사실 자신의 아픔을 그렇게 직시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렇죠. 그런 아픔이나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런 걸 시작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주저앉잖아요. 그건 절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젊을수록 빨리 뭔가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조바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조금 나를 돌보면서 조금 시간을 흘려보내도 되는구나. 그 대신 그게 아깝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나 글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글을 읽다가 팍 와서 닿는 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엔 안 보였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이 내 옆에 있었구나.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젊은이들은 기회가 많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변형. 변형될 수 있다.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변혁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뇌에 갔었어. 뇌도 변하더라. 결과를 내놨거든요. 예. 거기서는 또 변성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명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수행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뭔가 자기에게 이 명상이라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 대신 너무 크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제 명상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기본이 되는 건 뭐 마음 챙김,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 챙김을 해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또 다양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많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막 접하다 보면 자기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 몇 가지나 한 가지라도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느끼는 순간, 자기가 변화를 느끼는 거지, 누가 너 변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는 순간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찾죠. 그러면서 더 발전해요. 최소 뭐 5분씩만 해라. 이런 얘기도 해요. 5분만 해도 너는 이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말 큰 걸 얻으려면 더 해야 되겠죠. 10월 1일에 있는 명상 컨퍼런스 제가 이제 사회를 볼 건데 네,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멋진 얘기도 이제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더 이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사실 학부 때 배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학자들의 의견이고 보통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게 있으면 환경과 나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요 작은 부분이지만 갖고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면 그것이 긍정적인 거면 더 키우고 부정적인 거면 계속 보완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얘기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어릴 때 애가 태어났는데 얘 참 키우기 힘든 애야. 그러면 막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반응하면 얘는 굉장히 도움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걔가 부정적인 것만 갖고 있을 리는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까다로운 듯 하지만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를 제일 먼저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발달심리학 쪽에서는 어릴 때 아이의 그런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의 목적은 이 아이에게 요구되는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태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이나 아니면 성격적인 요인 그렇다면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주고 있을 때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는 사람들마다 맞춤형이라고 생각해요.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것이 나를 가장 크게 개선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아, 나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나 이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주변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하리의 창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창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누구나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 뭐냐면은 결국은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도 다룰 수 있어요, 사실은.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을 정신분석학이나 용분석심리나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 이론에서도 성인만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사람들한테는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창이 있어요. 저도 항상 궁금해요. 내가 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역시 나한테도 그게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예. 근데 이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신뢰감이 가야죠. 이럴 때가 있어. 그것만 좀 고치면 진짜 좋을걸?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예. 그걸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어떠한 기질을 타고났다,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혹은 또 모르는 나의 무의식을 계속 탐색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내 무의식을 혼자 탐색할 수는 없어요. 무의식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를 하는 게 모래놀이를 해요. 그냥 모래판에다가 자기가 3차원적인 피규어들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무의식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원래 육연구소에서도 하는 방법이에요. 무의식에 이만큼 거대한 그 덩어리라면 지금 내가 치료가 필요한 어느 부분을 비춰주는 거지 그 일부를 비춰주는 거지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래판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 아 내가 그 무의식적인 자료를 만나는 것이 안전해 하는 순간 자꾸 밑으로 가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치유를 하는 그게 우리 정신에 있어요. 우리 정신에는 스스로 치유하고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답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전문 용어를 좀 들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자기 실현 그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무의식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일반인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것 그거에 더 먼저 초점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거기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대신 좋은 거울을 갖고 있어야죠. 거울이 막 왜곡되거나 흐리거나 이러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사람을 찾고 계속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내면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뭐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걸 끌어내는 나의 힘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 사람 보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손을 내밀어야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못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자원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데 친구가 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요인은 친숙해져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연락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가 되면 꼭 모든 연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항상 이건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되는 과제의 연속이에요.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차이와 헌신도의 비율이라고 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 여행 가자. 그런데 한 친구는 난 사람 많은데 싫으니까 비수기에가 한 친구는 그래도 여름 바캉스는 막 많은 사람들한테 부딪히면서 그 핫한 어떤 그 느낌을 느끼는 게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차이가 있네.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거를 잘 조율해야죠. 예.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이걸 해주는 대신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해줘. 뭐 이러면서 응? 그러면 좋은데 항상 그럴 때 이제 성격 좋은 사람이 좀 양보를 하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쌓일 것 같아요. 쌓이죠. 쌓이고 결국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 관계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타협이에요. 사람들이 사회화됐다는 거는 이 세상과 어느 부분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는 더 밀접하게 그게 와서 나니까 그런 고비를 잘 겪어나가야 진짜 친구가 돼요. 좋은 친구란 와인과 같은 존재다.
오랫동안 숙성 작업도 필요하고 또 유화 같다. 이게 막 덧칠도 잘해야 되고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규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친근감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사람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